인생은 세옹지마 60대 이후의 삶의 지표 8가지. 새싹이 돋아나는 4월입니다. 여러분, 세옹지마란 사자성어를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마음 한켠이 무거우시지요. 후회와 아쉬움, 그리고 앞날에 대한 막막함이 뒤섞여 가슴이 답답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세옹지마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훗날의 축복이 되고 지금의 상실이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0대 이후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살까요? 지침서 8가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찬찬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두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제1장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와 흐름에 몸을 맡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그야말로 변화의 연속입니다. 은퇴, 자녀의 독립, 건강의 변화, 친구와의 이별 등등 익숙했던 것들이 하나둘 달라지고 낯선 상황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변화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십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은 아닐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변화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변화야말로 삶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7세의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5년간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셨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처음엔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다는 느낌,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마음을 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선생님은 결심하셨습니다. 흐르는 강물은 막을 수 없다. 그냥 함께 흘러가 보자 하시며 용기를 내어 새로운 일을 찾아내셨습니다. 그 일은 동네 도서관에서 그림책 읽어주기 봉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의 맑은 눈빛을 보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으셨습니다. 지금은 그 봉사활동이 하루 중 가장 빛나는 시간이라고 하십니다. 변화를 막으려 하지 말고 변화와 함께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매일 오늘 달라진 것 한 가지를 일기에 적어보세요. 작은 변화를 기록하다 보면 변화가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성현의 말씀으로 배움을 얻겠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멈추지 말고 흘러가라. 또 헤라클레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변하지 않으려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이다. 변화는 삶이 여러분에게 건네는 초대장입니다. 그 초대를 기꺼이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고 아름다운 챕터를 시작합니다. 제2장에서는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묶여 삽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지나간 시간에 마음이 붙들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집착은 마치 무거운 짐보따리와 같습니다. 그 짐을 안고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세의 이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30년을 함께 살다 갑자기 이혼을 당하셨습니다. 처음 5년은 그 원망과 억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몸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여사님은 절에 가서 스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강가에 서서 흘러간 물을 원망해도 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시며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스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귀가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 여사님은 차곡차곡 마음을 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일기에 원망과 분노를 모두 쏟아내고 그 일기를 불태웠습니다. 이 감정들아, 이제 가거라. 나는 새로 살겠다. 하면서 지나간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놓아주었습니다. 지금 이 여사님은 수채화 그림 모임을 이끌며 활짝 웃고 계십니다. 비워낸 자리에 새로운 아름다움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실천 방법은 용서 편지 쓰기를 해보세요. 상대에게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 마음속의 말들을 종이에 모두 쏟아내고 그것을 찢거나 태워버리세요. 이 의식이 마음을 가볍게 합니다. 여기에서 성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다. 루이스 스미디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내려놓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석가모니.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나의 눈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그 순간 여러분의 손은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제3장에서는 감사의 눈으로 현재를 보는 법과 지금 이 순간이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프레전트라는 영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집니다. 현재와 선물, 두 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곧 선물이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밥 한 그릇, 창밖에 부는 봄바람.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다 기적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68세의 최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사업을 하시다가 부도가 나서 모든 것을 잃으셨습니다. 집도 자동차도 사람들의 신뢰도 다 사라졌습니다. 최 선생님은 그 바닥에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 아내가 곁에 있다.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다. 그때부터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딱 3가지, 그날 감사한 일을 적는 것입니다. 처음엔 쓸 것이 없어 보였지만 쓰다 보니 감사할 것이 넘쳐났습니다. 지금 최 선생님은 작은 텃밭을 일구며 이웃과 채소를 나누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이 있어요.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작은 노트에 적어보세요. 단 3주만 지속하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지혜의 말씀을 들어보아요. 감사하는 마음은 위대한 덕목일 뿐 아니라 모든 덕목의 어머니이다. 키케로.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라. 기쁨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다. 노자. 감사는 삶의 렌즈를 바꿉니다. 같은 하늘 아래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구름을 보고 불평하는 사람은 차가운 바람만 느낍니다. 오늘부터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제4장에서는 관계를 가볍게 하는 지혜입니다. 60대 이후 관계가 참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랜 친구와의 사소한 오해, 자녀와의 세대 차이, 이웃과의 불편함.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것을 감당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관계는 무겁게 주면 줄수록 손이 아파집니다. 가볍게, 부드럽게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오래 유지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0세 김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지기 친구와 사소한 말 한마디로 인해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나는 이미 정리했어라고 하셨지만 실은 마음 한구석이 늘 쓸쓸하고 허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외로운 생각에 앨범을 뒤적이고 있었는데 곁에 있던 손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예전 친구 사진 볼 때 행복해 보이네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지셨다고 합니다. 며칠 뒤 용기를 내어 먼저 전화를 거셨습니다. 그때 내가 섭섭하게 했지? 미안해. 우리 한번 만나자. 몇 달 만에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한참 울고 나서 두 분은 다시 손을 잡으셨습니다. 관계에서 내가 먼저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큰 용기이고 가장 아름다운 선택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좋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래 연락하지 못한 소중한 분께 짧은 문자 한 통을 보내보세요. 잘 지내시나요? 보고 싶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 관계를 살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성현의 말씀을 들려드릴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 기대가 줄면 행복이 는다. 공자. 진정한 사랑은 손으로 꽉 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레오 부스칼리아. 관계는 유리그릇과 같습니다. 꽉 쥐면 깨지고 살짝 받쳐들면 오래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볍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세요. 제5장에서는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상의 힘과 작은 습관이 삶을 바꿉니다. 건강은 60대 이후 삶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몸의 건강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건강, 즉 정서적 안정이 곧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전주에 사시는 66세 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오래 힘드셨던 분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매일 30분 걷는 것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정 선생님은 매일 아침 7시경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15분도 힘드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6개월 후 혈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걷는 동안 새소리를 듣고 이슬을 밟고 아침 햇살을 받다 보니 어느새 우울함이 걷히고 긍정적인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습관을 들여보세요. 실천 방법은 매일 아침 30분 정도 가볍게 걸으세요. 걷는 동안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어두세요.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눈앞의 풍경을 천천히 감상하세요. 이것이 최고의 명상입니다. 그리고 밤에 실천하는 방법도 배워보세요. 취침 전 10분 복식 호흡을 합니다. 코로 4초 들이쉬고 7초 참고 8초에 천천히 내쉬기를 해보세요.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번 장에서도 성현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유베날리스. 몸은 영혼의 집이다. 그 집을 잘 돌보는 것이 삶의 첫 번째 의무다. 프란시스 베이컨.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시작하세요. 그 한 걸음이 천리길의 시작입니다. 제6장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60대는 또 다른 봄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60대는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현재 60세의 평균 기대 여명은 25년 이상입니다. 앞으로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인생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인천에 사시는 64세 윤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정주부로만 사셨던 분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니 갑자기 집이 너무 텅 비어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주민센터 광고판에서 스마트폰 사진 강의 포스터를 보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망설이셨지만
용기를 내어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엔 젊은 선생님 말씀을 따라가기 버거우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윤 여사님의 사진은 강의에서 가장 감성적인 작품으로 뽑혔습니다. 지금은 본인의 SNS 계정을 운영하며 손자, 손녀들에게서 "우린 할머니 팬 됐어요" 라는 말을 듣고 계십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하시답니다. 여러분 새롭게 뭔가를 시작해보고 싶으시면 이런 실천 방법이 있어요.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 3가지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림 그리기, 노래 배우기, 텃밭 가꾸기도 좋습니다. 그중 가장 가슴 뛰는 것 하나를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여기에서도 성현의 말씀으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공자, 나무는 가을에 잎을 버리고 봄에 더 아름다운 잎을 피운다. 삶도 마찬가지다. 괴테, 60대는 인생의 제이막이 오르는 시간입니다. 무대 위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새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관객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두려움보다 설렘을 선택하세요. 제7장 의미 있는 일과 역할을 찾는 법과 존재의 이유를 새로 쓰다 입니다. 사람은 역할이 있을 때 가장 활기차게 삽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내가 이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식이 삶을 빛나게 합니다. 은퇴 후 그 역할이 사라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할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3세 오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일하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 3년간 무기력함에 시달리셨습니다. 어느 날 오 선생님은 복지관에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말벗 봉사를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매주 한 번 90세 할머니를 찾아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히려 오 선생님 자신이 더 큰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오 선생님이 와서 챙겨주는 밥이 참 맛있어요. 할머니의 그 한마디가 오 선생님의 삶에 새로운 불을 붙였습니다. 지금은 지역사회의 손편지 봉사단을 이끌며 어렵고 외로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편지를 보내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봉사를 실천하고 싶으시면 이런 실천 방법이 있어요. 지역 복지관, 도서관, 문화센터에 연락해 봉사활동을 알아보세요. 또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 주변에 젊은이들에게 멘토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귀한 자산입니다. 여기서도 성현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남을 위해 촛불을 밝히는 것은 자신의 빛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서양 속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삶에 의미를 더하는 것이다. 알버트 슈바이처.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이 세상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주변과 나눌 때 삶은 더욱 빛나고 아름다워집니다. 제8장 평화와 자유를 일상에 실천하는 법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기입니다. 지금까지 7가지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세상의 기준, 사회의 잣대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 때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옵니다. 충남에 사시는 69세 한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남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한 선생님은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떠오른 것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글쓰기였습니다. 한 선생님은 그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자신의 삶을 담은 짧은 에세이 모음집을 자비 출판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나눠주셨을 때 딸이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감성이 풍부하신 분인지 몰랐어요. 정말 존경해요. 그 순간 한 선생님은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유와 평화를 원하신다면 여기 실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10분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과 대화하세요. 오늘 나는 무엇이 기뻤나? 오늘 나는 무엇이 힘들었나? 이 질문이 내면의 나침반이 됩니다. 실천 방법 두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나만을 위한 시간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그 시간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을 하세요. 독서, 산책, 음악 감상,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실천 방법 세 번째는 하지 않아도 될 일.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마지못해 하는 모임, 억지로 드리는 봉사. 진심 없는 일들을 줄이면 진심 있는 일들이 더 빛납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성현의 말씀으로 배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평생에 걸친 로맨스의 시작이다. 오스카 와일드. 나는 내 삶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 천하를 얻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더 어렵고 귀하다. 소크라테스.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내 안의 평화를 찾는 그 여정이 곧 행복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8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두 번째, 과거의 집착을 내려놓는 법. 세 번째, 감사의 눈으로 현재를 보는 법. 네 번째, 관계를 가볍게 하는 지혜. 다섯 번째, 몸과 마음을 돌보는 일상의 힘. 여섯 번째,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는 법. 일곱 번째, 의미 있는 일과 역할을 찾는 법. 여덟 번째, 평화와 자유를 일상에 실천하는 법. 이 8가지가 마음에 새겨지셨나요? 인생은 정말 새옹지마입니다. 지금 힘드신 것이 훗날 가장 빛나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고요한 시간이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스스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인생은 새옹지마 당신의 인생은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점이 마음에 와 닿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